GTX 연장과 부동산 규제 해제 등 최대 현안을 풀기 위해 동두천시가 국토부 설득에 사활을 건 가운데 원희룡 장관이 올해 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귀추가 주목됩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도입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GTX와 광역철도 등 경기 북부 주요 SOC 사업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대부분 100% 배정돼 사업 추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양주시의회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해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두천 GTX 연장과 부동산 규제 해제, 동두천시의 최대 현안 과제들입니다. 모두 국토교통부에서 관 업무인데요. 동두천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GTX 신호선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동두천시는 GTX 신호선 연장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양주 덕정까지 계획되어 있는 GTX 신호선의 북쪽 종점을 동두천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입니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GTX 연장을 요구하는 11만 시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뜨겁게 달아올랐던 동두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1년 만에 정반대가 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동두천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동두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하자 내놓은 대책인데 규제 이후 동두천 부동산 시장엔 냉기가 감돕니다. 매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 사겠다는 사람이? 문의도 없어요? 문의도 없어. 동두천시는 국토부에 세 차례에 걸쳐 규제 해제를 건의했지만 소득은 없었습니다. GTX부터 부동산까지 모두가 국토부의 소관 업무. 이 때문에 국토부가 동두천의 운명을 쥐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GTX 신호선 동두천 연장과 조정 대상 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2단계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지난 70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한 동두천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과의 면담에 참석했던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 조정지역 해제는 올해 안에는 해결될 것 같다는 국토부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경기도가 시내버스 안정화를 위해 광역버스에 도입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내버스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연말까지 시군과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6년까지 200개 민영제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 노선은 시군간 운행하는 비수익, 공익 노선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나머지 노선은 시장, 군수 권한으로 업체와 운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운수 종사자 임금을 오는 2026년까지 서울과 인천 수준으로 인상하고 주 52시간 탄력 근무제를 1일 2교대 근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경기도 버스 노조가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노선 입찰제의 경우 노선 입찰을 받으면 한정 면허로 최대 9년까지만 위탁할 수 있어 버스 노동자는 사실상 계약직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선 입찰제 대신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민간의 적자를 지원하는 수입금 공동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오는 30일 노선 입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오는 20일 찬반 투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북부의 내년도 SOC 예산이 대부분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SOC 예산을 보면 1,285억 원을 신청한 GTX-C 노선은 1,275억 원이 배정돼 신청액의 99.3%가 예산으로 배정됐습니다. 또 도봉산 옥정 광역철도 491억 원과 옥정 포천 광역철도 45억 원이 100% 그대로 배정됐습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파주와 포천을 잇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역시 신청액 590억 원 전액이 배정됐습니다. 포천시와 철원군이 두 지역을 잇는 고속도로의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두 시군은 다음 달 24일까지 포천 시민 20만 명, 철원 군민 10만 명이 동참한 서명운동을 실시하고 두 지역의 공동성명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단체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철원에서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는 세종과 경기도 구리, 포천을 잇는 고속도로를 철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포천시와 철원군은 철원까지 이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정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서 철원 포천 고속도로 건설을 중점 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양주시 의회가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석 달간 양주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기록했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양주시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등 수도권 중첩 규제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양주시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속하게 해제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와 국회, 경기도의회 등에 보낼 예정입니다. 청약 통장을 들고 이걸 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1주택자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의 구본기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주택자들이 청약 통장을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명실상부한 부동산 대세 하락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약 열기가 식었습니다. 작년 상반기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18.2대 1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가 14대 1이에요. 특히 수도권 쪽 하락이 큰데요. 같은 기간 수도권 청약 경쟁률은 30대 1에서 13.1대 1로 떨어졌고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잖아요. 다시 그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 상반기가 124.7대 1이었는데요. 그게 29.4대 1로 4분의 1이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청약통장은 청약시장에 들어오는 일종의 열쇠와 같거든요. 그런데 청약시장에 들어올 생각이 없어진 분들이 이 열쇠를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이미 주택이 있으니까 청약 통장이 앞으로 더 필요하겠냐 하는 고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런데 한편에서는 뭐 밥 사 먹을 돈 있으면 청약 통장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오랜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그게 무주택자들을 위주로 기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2주택자 이상은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다만 사람이 살면서 주택을 처분해서 무주택자의 상태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는요. 그 부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가능성이 열려 계시다면은 가능하면은 유지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청약 신청 자체가 아예 불가능한 건 또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그 2주택 이상이 청약통장 사용이 불가하고요. 1주택자는 추첨제 일부 물량 부분에 청약통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서울 등 투기가열 지역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물량에 대해서 50%가 추첨자로 입주자를 선정하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70%가 추천제 물량인데요. 다시 이 물량들 중에서 25%에 한해서는 1주택자도 신청해서 당첨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규제 지역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물량에서도 추첨제 물량이 적지 않거든요. 1주택자 분들은 이 부분을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청약 정책 세부 내용이 좀 수시로 바뀐다는 점도 간과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청약 통장 관련해서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다만 크게 변화하지 않는 기조는 청약 통장을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준다는 점이니까는요. 지금 당장의 상황 등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은 청약 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쪽으로 가계 운용 전략을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부동산 관련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소방시설 공사를 하면서 자격이 없는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공사업체가 경기도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부터 2달간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공사 불법 행위를 단속해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소방시설 공사 분리도급 위반 15명, 소방시설 무등록 영업 11명, 불법 하도급 1명 등입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 가운데 분리도급 위반 등 27명은 형사 입건하고 4명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습니다. (9월과 10월) 전국 각지에서 축제들이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여는 바깥 행사들이라 반가움이 앞서는데요. 찾는 이들은 한동안 누리지 못했던 문화를 즐기고 지역사회는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아직 수만 명임에도 개인 방역과 공공 방역을 믿기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계절 독감이 다가오는 데다 마스크를 벗는 일이 많아 코로나19 재확산까지 동시 유행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곧 동시 유행 대비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축제 행사장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를 쓰고 개인 방역에 신경 쓰는 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903명 발생해 전날보다 7,230명이 줄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수원시가 1,4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정부 584명, 양주 311명, 포천 253명, 동두천 131명, 연천 85명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상 가동률은 32.2%로 전날보다 0.4%포인트 높아졌지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28.7%로 전날보다 0.5%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아시아 최대 규모인 양주공장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양주공장은 재작년 9월에 준공됐지만 코로나19로 준공식이 연기됐다가 2년 만에 열린 건데요.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대 19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건립된 양주공장은 3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IT 기술을 접목한 첨단 시설을 건립했습니다. 양주공장은 하루 우유 950톤과 발효유 60톤 등 1,69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양주 천만송이 천일농 축제가 24일과 25일 이틀 동안 열립니다. 천일농 축제는 24일과 25일 이틀간 천일농 군락지인 양주 나리공원과 양주 이동 주변 시가지에서 펼쳐지는데요.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는 양주 천일농과의 특별한 만남이란 슬로건으로 특색 있는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과 함께 문화예술 공연, 천일농 트롯 가요제, 버스킹 공연, 유명 연예인의 축하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두천시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07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대비 2.5% 인상된 금액인데요.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180여 명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근로자 1인당 월급여로 환산하면 210만 4,6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여액보다 9만 4,050원이 더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